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 40분경 순식간에 발생한 충돌 사고. 4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 옆 가드레일을 들이박은 건데요. 그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면서 폭발해 화재까지 난 상황. 뒤따르던 차량들도 급히 멈춰섭니다. 설상가상, 전복된 차량 안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리고 계셨는데 이거 완전 큰일 났다 싶었죠.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웅이자 목격자인 박근영 씨입니다. 그날이 명절 전날이었어요. 신갈분기점 근무지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리더라고요. 폭발음에 놀란 영웅은 휴대전화로 고속도로 CCTV를 확인했답니다. 차량 화재를 목격한 뒤 바로 사고 현장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상황은 더욱 긴박했다고요.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차량, 그리고 운전자는 차체 아래 깔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머리 쪽에서 일단은 피가 많이 흐르고 있었고요. 하반신 같은 건 차에 밑에 깔려있는 상황이었고요. 운전면에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셨는데 갑자기 뭔가 제 코를 확 찌르더라고요. 영웅이 맡은 냄새의 정체는 휘발유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누유가 이제 발생해서 바닥으로 자꾸 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차량이 폭발할 수도 있는 상황. 신고 후 소방차를 기다렸지만 도로가 정체되면서 구조까지 늦어졌는데요. 그 순간 버스 차선으로 뛰어가는 영웅. 지나가는 버스를 멈춰 세우기 시작합니다. 쌩쌩 달려오는 정차를 원래 막으면 안 되는데 워낙 위급한 상황이고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버스 안에 이제 소화기가 이제 빛이 된 걸로 이제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정차를 막고 버스를 세웠죠. 뛰어가면서 소화기 주세요. 사람 죽어요. 사람 살려야 돼요. 소화기 주세요. 이랬던 것 같아요. 영웅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둘 소화기를 들고 온 시민들. 그리곤 화재 진압을 시작했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덕분에 서서히 잦아드는 불길.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차체 아래 깔린 운전자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던 것. 긴박한 상황임을 눈치채고 시민들이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고 약 10여 명의 사람들이 차체를 들어 올려 조심스럽게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고속도로 시민 영웅들 덕분에 운전자는 더 큰 부상 없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착한 소방차.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내부에서 연기가 분출되고 있었고 차량 운전자는 도로변에 누워 있었고 머리에 출혈 말고는 외상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신속하게 현장에서 응급처치한 후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초기에 주변 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더 큰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운전자분은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계셨는데 옆에서 이제 갑자기 급차선 변경에 들어오면서 비접촉 사고가 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사고의 원인은 비접촉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는 직접적인 충돌 없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인데요.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일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그 운전자분을 뭐 어떻게 만난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저한테. 뉴스를 보고 알았다. 감사합니다. 뭐 저한테 그런 감사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마음도 또 많이 뿌듯합니다. 비슷한 사고는 또 있었는데요. 터널에 진입하자마자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 그 이유는 전도된 1톤 트럭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웅 이인표 씨입니다. 사고 당일 영웅은 친누나들과 함께 여행을 가던 길이었다는데요. 제2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다 터널로 진입한 영웅. 그런데 갑자기 앞차들이 서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심을 잃고 쓰러진 트럭 때문. 실제로 본 적은 처음이에요. 운전자가 못 나왔으면 구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 사고 차량 뒤에 차를 세웠죠. 가족들이 119 신고를 하는 동안 영웅은 트럭으로 다가가 운전자의 상태를 살폈는데요.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았답니다. 앞쪽 유리창은 금이 가 있었고 운전자분은 60대 후반 남성분이셨는데 의식은 있었고 그 팔 쪽에 약간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다 보니 뒤따르던 차량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서둘러 트럭의 앞유리창을 뜯어내 운전자를 구조한 뒤 터널 갓길로 구조자를 옮겨 신속하게 조치했다고요. 그리고 차량에 있던 비상약품으로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 운전자의 곁을 지켰답니다. 잠시 후 소방대원이 도착하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야 비로소 자리를 떠났다는데요. 그런데 두 손으로 유리창을 뜯어낸 영웅, 위험하지는 않았을까? 일반 장갑이면 위험할 수 있지만 구조 장갑은 그 정도에는 괜찮습니다. 내구성이 강한 구조용 장갑은 화재 등 위험한 환경에서 쓰이는데요. 영웅이 평소 구조용 장갑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제가 사실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4년차 소방관인 영웅. 현재는 소방학교 강사로 근무 중이랍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고를 목격하시면은 구조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비트박스를 기억하세요. 먼저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채로 밖으로 대피 후 스마트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견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위기에 처한 운전자를 구한 영웅들, 우리 곁에 진정한 히어로입니다.